네, 4번 문제고요. 이 문제는 평범하게 XY 평면에 직선 도선 3개를 올려주고 그 다음에 나에서 그 도선들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주면은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제 해석이 쉽기 때문에 이제 자기장 공식이 B는 K 곱하기 R분의 I 이렇게 배우죠. 근데 R이 거리인데 R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자기장은 반대로 커집니다. 그럼 R이 굉장히 작아지면 자기장은 굉장히 커지겠죠. 그래서 R이 0에 가까워지면 B, 자기장은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나에서 그래프 보시면 마이너스 D, 여기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지금 A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럼 그때 그래프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보이고, 또 0 같은 경우는 B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질수록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보이면 굉장히 해석이 쉬워져요. 해서 지금 마이너스 D 부근을 봅시다. 지금 마이너스 D에 완전히 가진 못했고 마이너스 D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A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도쯤에 있을 때 사실 이제 B랑 C의 영향도 당연히 있겠지만 A가 너무 자기장을 압도적으로 크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B랑 C의 영향은 무시해도 돼요. 그 정도로 A가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럼 D에 가까워지니까 이 마이너스 D에 가까워질 때는 이건 순전히 A의 영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프 상에서. 해서 A가 그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있죠. 양수죠, 양수. 그럼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줘야 되니까 A의 자기장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이죠. 전류의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야 이 가까운 지점에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 주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0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B에 가까워지는 거죠. B에서 왼쪽에서 점점 가까워진다 쳤을 때 뭐 한 이 정도 있었겠죠. 이따 칠 때 이번엔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럼 B도 전류의 방향이 아랫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야 뭐 이쪽쯤에서 땅을 뚫고 들어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해 주겠죠. 그 다음 마지막 ED 같은 경우는 C에 가까워지는 거죠. C에 가까워졌을 때 플러스 무한대의 자기장, 즉 지면을 뚫고 올라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C는 이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은 바로 나오네요.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전류의 방향 맞는 말이죠. 그 다음 니은,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냐. 이거 자,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사실 이거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제 미적분을 배우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는 아직 안 써도 되고, 안 쓰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0부터 2D 구간을 잘 볼 건데요. A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무조건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을 해요. B도 마찬가지로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요. C도 마찬가지로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이제 0부터 2D까지는 계속 공통적으로 모두가 뚫고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만 만들어주죠. 그래서 지금 나에서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 플러스밖에 없죠. 마이너스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자, 그래프를 잘 보시면 극소값이라 부르죠. 네, 이 그래프에서 가장 작은 부분 여기쯤이죠. 여기 이 D랑 0 사이 어딘가 뭐 한 이 정도? 이쯤 되겠네요. 이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자, 여기서 최소예요. 자기장이. 그리고 C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D, 만약 이 D 지점에 있을 때 A는 이제 둘째 치고 B랑 C의 거리가 같아지죠. 이 지점에 있을 때 B, C의 거리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B가 더 가깝죠. 만약에 B가 C보다 전류의 세기가 더 컸다면, 더 셌다면 B에 가까울 때가
당연히 자기장이 더 세야 돼요. 근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이 지점 B랑 더 가까울 때가 최소값이 나와요. 그리고 C에 다가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D 지점까지 갔을 때 여기죠, 여기 왔을 때 이 최소값인 부분보다 당연히 좀 더 커졌습니다, 자기장이. 그리고 C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커지고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지점 최소값인 지점에서 C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진다. 이 말은 B보다 C랑 가까울 때 자기장이 더 강해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C의 전류가 더 세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에 B가 더 셌다면 B랑 가까워질 때가 더더욱 자기장이 세져야 해요. 그러면 최소값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게 돼요. C랑 가까웠을 때 최소값이 나오게 됩니다. 해서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C에서보다 크지 않아요. C가 더 큽니다, 이건. 이게 조금 어렵죠. 그 다음 마지막 디귿, 마이너스 2분의 1 D에서 B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 세기가 C 전류의 자기장 세기보다 더 크다. 자, 2분의 1이 뭐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냐, 이 지점이죠, 이 지점. 0이죠, 0. B가 0이 나오는 지점이에요. 그럼 이 지점에서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A는 튀어나오는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B 같은 경우는 지면으로 꽂히는 자기장, 그리고 C 같은 경우도 꽂히는 자기장이 나오게 되죠. 아니죠, C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네요. 그럼 여기서 이 B 다 합친 B가 0이 나오려면은 A랑 C 더한 게 B가 뚫고 들어가려는 자기장과 같아야 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B가 C보다 자기장이 더 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예, 이제 5번 문제고요. XY 평면 위에 원형 도선 하나, 그리고 A랑 C 직선 도선인데 서로 직교하는 거 하나씩 두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표를 보시면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I0에서 2I0로 바꿔가면서 P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그거를 보고 있네요. 지금 C 같은 경우는 방향이랑 전류의 세기를 모두 알려줬죠. 플러스 X 방향이고 I0 방향입니다. 그럼 C는 P에다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냐, 지면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주게 되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표에서 A의 전류의 세기를 2배로 증가시켰더니만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졌어요. 그리고 방향은 둘 다 나오는 방향이죠. 자, A가 세지니까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졌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A는 P에다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돼야 되냐,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전류가 흘러야 P에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을 하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주목을 해야 할 게, 지금 C 같은 경우는 P랑 거리가 D고 A는 ED예요. 그리고 C는 I0죠. 근데 이 표를 보면 A가 2I0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거리도 2배, 전류의 세기도 2배니까 C랑 자기장의 크기가 정확히 같아지게 돼요. 근데 그 와중에 방향은 또 반대죠. 그럼 A랑 C가 이 상황에서는 AC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상쇄가 돼요. 남는 게 B밖에 없어요, B밖에. B에 의한 자기장이 그러면 B0고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줘야 하냐, B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야 나오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는 언제나 B0로 고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것까지 표시를 해주면 이렇게 땅을 뚫고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 봐주면 B랑 C는 나오는 방향, 그리고 A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 해주면 이 B0가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 A가 2i가 됐을 때는 똑같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랑 뚫고 나오는 방향 같지만 A가 2A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가 마이너스 2A가 되면서 정확히 B0만큼이 사라졌으니까 A는 B0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알다시피 B는 B0이란 것도 알 수 있죠. 그럼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B0 플러스 C 빼기 B0 해주면 이게 2B0가 됩니다. C는 2B0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 풀어보면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마이너스 Y다. 아니죠. 플러스죠. 니은 P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네, 이건 맞죠. 디귿 C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 세기는 B0이다. 아니죠. 2B0죠. 네, 이제 6번이고요. 직선도선 A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B랑 C 원형도선이 O를 중심으로 하면서 동심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A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플러스 Y 이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BC는 같은 세기의 전류인데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는 안 알려줬네요. 그리고 보면 B가 C보다 더 가까이 있죠. O랑. 그런 상황에서 전류가 B랑 C가 같으니까 이제 B에 의한 자기장이 C에 의한 자기장보다는 더 커야 합니다. 물론 세기겠죠. 절대값을 씌워놓고 그 다음 O에서 C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C가 B0니까 이 BB는 그거보다는 더 커야겠죠. 그리고 표는 이제 가랑 나에서 자기장 세기가 어떻게 되냐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건데 지금 보면 가랑 나의 차이점은 A의 위치만 바뀌어 있어요. 가에서는 A가 O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 형성을 하겠죠. 나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 표를 보면 가에서 자기장 세기가 0이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A는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B랑 C가 뭐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지 나오는 방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네를 다 더한 게 0이 돼야 되니까 이 B랑 C를 합한 자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A가 나와줘야 해요. 그 다음에 나에서 보면은 B랑 C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그대로 B랑 C는 플러스 A가 고정이고 그 다음 이번엔 A의 방향이 바뀌죠.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그러면 A에 의한 플러스 A가 생기게 돼요. 이제 이게 2A가 되고 B0가 됩니다. 그럼 A는 2분의 1 B0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C는 C의 자기장의 크기가 B0라고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근데 B는 일단 그거보다는 더 크죠. 그러면 가 상황에서 봤을 때 만약에 B가 A랑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준다면은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에선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C는 어차피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을 만들려면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래도 못 만들죠. 왜? B랑 C만 비교했을 때도 B가 C보다 자기장의 세기가 더 크기 때문에 A랑 B를 합한 이 자기장은 C 가지고는 절대 0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B가 A랑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겠다. B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그럼 B는 튀어나오는 방향이 돼야겠죠. 그 다음 C는 이제 튀어나올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 이거는 해봐야 돼요. 만약에 C가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A는 지금 2분의 1 B0로 들어가게 되고 C 같은 경우는 B0이기 때문에 이 BC를 더한 걸 A 혼자서는 커버를 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C랑 A가 같은 방향이고 그거를 B가 상쇄시켜 줘야 되는 크기로 자기장이 형성이 돼야 되겠구나. 그럼 B는 2분의 3 B0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다음은 7번이고요. 이제 특별할 건 없긴 한데 문제 생긴 게 조금 복잡하게 생겼죠. 지금 보면 A랑 B는 원형 도선이고 C랑 D는 직선 도선이에요. 근데 A랑 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고 있고 O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C랑 D는 지금 전류의 세기도 안 알려주고 그 다음 전류 방향도 안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표에서 C랑 D의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O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변하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C랑 D가 둘 다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이렇게 흐를 때 그때는 자기장이 0이에요. 네, 독특하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갈 때 어떤 변화가 생기냐, D를 마이너스 Y 방향이 아니라 플러스 Y 방향으로 바꿔주게 돼요. 자, 그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D 위에다가 똑같은 도선 두 개를 겹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D가 이미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하나 흐르고 있죠. 그 위에 바로 위에 이 방향으로 하나 흐르는 D를 하나 더 올려줘요. 그럼 둘이 상쇄돼서 사라지겠죠. 그럼 그 상황에서 하나를 더 올리게 되면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는 도선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뭐가 편해지냐, 지금 이 플러스 Y로 바뀔 때, 그러니까 플러스 Y로 흐르게 되는 도선을 이 위에다가 두 개를 더 겹쳐 올린 거죠. 겹쳐서 올렸을 때 세기가 2B0로 변합니다. 그러면 하나당 원래는 0이었으니까 지금 이렇게 위로 흐르고 있는 도선 하나당 B0만큼 더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D의 자기장의 세기는 B0가 돼요. 이 D가 O한테 주는 영향은 B0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C를 볼 건데,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 때는 이 상황에서 C만 방향을 바꿔주죠. 자, 그럼 저는 또 똑같이 이 C 위에다가 C랑 똑같은 전류가 흐르는 방향만 윗방향으로 바뀌는 도선 두 개를 겹쳐서 올려준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되냐, 보시면 세기가 이 B0로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가 됐죠. 그럼 우리가 이 도선을 하나만 올렸을 때, 하나만 겹쳤을 때는 지금 이제 C에 의한 영향은 아예 사라지는 거죠. 상쇄가 되니까. 그럼 그때 세기는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올렸을 때 이제 비로소 이 B0가 들어가게 되면서 방향은 꽂히는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C가 O한테 주는 자기장의 영향은 이 B0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다음 그러면 C는 2B0를 주고 D는 B0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일단 이 아래에서 자기장의 영향을, 세기를 비교를 해보라 했으니까 일단 BC가 BD보다 큰 거는 확정이 되겠네요. 그 다음 A랑 B를 비교를 해줘야 하는데 이제 어떻게 비교를 할 거냐, 첫 번째 케이스로 한번 볼게요. 둘 다 아랫방향,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이 점 O에다가 C는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2B0만큼을 주겠죠. 그 다음 D는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냥 B0만큼을 줄 거예요. 그리고 A는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A는 문제에서 B0라고 줬어요. 방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BA는 B0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 같은 경우는 A랑 세기가 같은 전류가 흘러요. 그럼 B는 A랑 전류의 세기는 같은데 거리는 더 가까우니까 O랑, BA는 B보다는 작아야겠죠. 방향이 어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정적으로 알고 있는 얘네 둘만 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냐,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B0라는 걸 갖게 돼요.
근데 만약에 BB가 튀어나오는 방향이라고 한다면 BA는 BB보다 작기 때문에 0을 만들 수가 없죠. 이제 BO랑 BB를 더해서 BB보다 더 큰 힘으로, 더 큰 자기장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텐데, A가 아무리 뭐 땅으로 꽂히는 그런 방향의 자기장이라 하더라도 이걸 상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럼 BA도 얘도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BO를 주고 BB가 꽂히는 방향으로 EB0가 되어야 얘네가 상쇄가 되면서 세기를 0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BB도 EBO고 BC도 EBO죠. BC랑 BB는 같아야 하고, 그 다음에 BD는 얘네보다는 작은, 그러면 5번밖에 없네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시 1번 문제고요. 문제는 XY 평면 위에 직선도선 AB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 다음에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런 문제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A의 방향과 세기를 모두 줬어요. 플러스 X 방향이고 I0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네요. 그리고 B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옆에 있는 이 표를 보고 찾아내야겠죠. 근데 만약에 B가 마이너스 Y 방향이라고 쳐봅시다. 그럼 일단 A에 의한 자기장들을 어떻게 되는지 표시를 해주면, Q에서는 뚫고 나오는 방향, R에서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B, 이제 B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른다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 그리고 여긴 뚫고 나오는 방향이겠죠. 이제 유심히 봐야 될 건 P랑 R이 P는 둘 다 뚫고 나오는 방향, R은 둘 다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같죠. 여기가 비교하기가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P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A는 거리가 달라져요. P는 D고 R에서는 2D가 됩니다. 그래서 R에선 마이너스 2분의 1 A가 되겠죠. 그 다음 B는 둘 다 거리가 같아요. 여기도 D고 여기도 D죠. 그래서 여기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B,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주면은 이 표에서 얘는 4B0라고 했고 얘는 5B0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절대값을 씌워놨으니까 뭐 사실 둘 다 플러스로 바뀔 텐데 A가 2분의 1이 됐는데 오히려 B0만큼 늘어나게 됐죠. 이게 모순이에요. 그래서 이게 B의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면 안 되고 플러스 Y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P는 플러스 Y 방향으로 가고 자기장의 방향이 다 반대로 바뀌겠죠. 여긴 튀어나오는 방향, 여긴 들어가는 방향, 여긴 다시 튀어나오는 방향,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여기가 지금 Q가 P죠. P가 둘 다 거리가 DD로 같으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A, B를 잡아볼게요. 그럼 P는 A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고 B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죠. 절대값을 씌워준 게 이제 4B0가 된다. 그리고 Q 같은 경우는 둘 다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근데 B가 2분의 1배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절대값을 씌우나 마나 똑같으니까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 다음 R 같은 경우는 A가 2분의 1배가 되면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만들어지게 되죠. B는 그냥 플러스 B 해서 절대값을 씌워주면 이게 5B0가 됩니다. 이제 이걸 보고 사실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제 얘가 뭐 마이너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일 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걸 하기보다는 머리를 조금 써보면 이제 A가 2B고 2B0고 B가 4B0면은 딱 들어맞죠. 이게 안 들어맞죠. B가 6B0여야죠. 이렇게 되면 딱 들어맞죠. 그러면 이걸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문제에는 오류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값을 넣었을 때 모순이 없다면 그거는 그대로 맞는 값일 거예요.
그래서 밀고 나가셔도 됩니다. 자, 이게 자신이 없으시다 하시면은 실제로 케이스를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거는 혼자 공부할 때 해보세요. 해서 기억, R에서 A, 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지금 A는 이게 2B0고 B는 6B0죠. 그럼 뚫고 나오는 방향이 더 강한 거 맞죠?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다음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3I0냐? 자, 지금 자기장의 크기가 B가 A의 3배인데 A의 전류가 I0죠. 그럼 이거의 3배가 되니까 3I0 맞습니다. 그다음 PQ에서 흐르는 자기장 방향이 서로 반대냐? 자, P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B가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지면으로. 그러니까 얘는 사실 마이너스 4B0로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계산할 것도 없이 둘 다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 방향이 맞겠죠. 네, 이제 2번이고요. 문제가 좀 난해하죠. 도선 두 개를 더 놓고 그 다음에 나침판 PQR을 같은 간격으로 놨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럼 그때 전류의 방향이랑 뭐 색이 이런 거 찾아달라는 문제겠죠. 이 문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데, 일단 뭐 저희 지구를 예시로 한번 들어볼까요? 지구를 두면, 네, 지구입니다. 지구를 두면 지구는 사실 거대한 자석 덩어리랑 같아요. 이제 한가운데 이렇게 자석이 박혀 있는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워야겠네. 이제 이 윗부분 여기를 이제 North Pole 줄여서 N 북극이라 부르게 되고, 이 아래를 South Pole 남극이죠. 줄여서 이 S를 따서 S극 남극이라고 부르게 돼요. 해서 자석을 이렇게 뒀을 때 N극이랑 S극을 그려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당연하게도 위에가 N극, 아래를 S극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반대예요. 지구의 북극 쪽에 가까이 있는 게 S극이고 남극 쪽에 가까이 있는 게 N극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 옛날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길을 잃어서 나침반을 이제 보고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뭐 그때는 이제 저희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나침반을 많이 이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뭐 북극으로 가야 된다 칩시다. 북쪽으로 가야 해서 나침반을 켰는데, 만약에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면 나침반이 이 S극 쪽을 가르치게 돼요. N극이. 이렇게 N극이 S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겠죠. 그리고 S극은 그거에 대한 반대로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여기가 N극이구나, 북쪽이구나 해가지고 이쪽을 보고 따라가게 돼요. 근데 이쪽은 남쪽이죠. 근데 사람은 뭐 언제나 자기들 입맛대로 편한 대로 물건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침반이 이 위쪽 북극 쪽을 향하려면 원래는 SN, 지구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쪽을 향하게 N극을 만들겠죠. 그래서 단지 나침반의 N극이 이 위쪽을 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북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는 S극이에요. 근데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듯이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 방향을 그대로 나침반은 표시를 해주게 되죠. 나침반의 S극에서 N극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이는 S에서 N으로 향하는 이 방향이 자기력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하나 더 지금 문제에서 이쪽이 북쪽이라 주었으니까 이 아래를 남극은 뭐 이쯤에 있겠죠. 남쪽으로. 그러면 지구에 의한 자기장은 이 방향으로 쭉 생기게 돼요.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원래 이렇게 향하는 자기력 방향이 있는데, 자기력선이 있는데 저희가 옆에다가 무슨 뭐 자석을 갖다 놓든 뭘 하든 해서 이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나침반을 두게 되면 이제 n극 x극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제 이때 벡터 합이라는 개념이 생겨요. 물론 지금 벡터를 안 배워서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그냥 이 화살표 두 개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화살표를 긋게 됩니다. 이게 자기력의 방향이 돼요. 그럼 나침반을 여기다 두면 어떻게 되냐, 이쪽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생기게 되고 아랫방향으로 s극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네, 그래서 나침반을 뒀을 때 생기는 이 자기력선의 방향은 사실 얘의 단독적인 그런 방향이 아니고 사실 지구 자기장에 의한 자기력이 합쳐지는 거예요. 해서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우리가 나침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방향, 이 검은색 화살표 방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알면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애초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기고 있죠. P를 먼저 보면, 그럼 이걸로 만들어진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어야, 이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겼어야 우리가 원하는 이 방향으로의 나침반 방향, 즉 자기력, 자기장의 방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여기서는 P에서는 이만큼의 자기력이 생긴다, 자기장이 생긴다, A랑 B에 의해서. 그러면 똑같이 Q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게 되죠. 그럼 얘는 이만큼의 자기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A랑 B에 의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R을 보시면 얘는 이게 방향이 반대죠. 이쪽으로 이만큼의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문제에서는. 참 얘기를 빙빙 돌려서 하죠. 문제가 다 지워주면 이런 식으로 생기는 자기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얘랑 얘는 방향이 똑같기는 한데 크기가 이 P에서가 더 크죠. 그리고 이 R에서는 아예 방향이 반대로 뒤틀려 버립니다. 그럼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A에 의한 도선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가장 크다는 거는 A도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야 하고 B도 여기서 이렇게 자기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렇게 쭉 돌아서 갔을 때 이 방향으로 B가 만들어 주게 되고, A는 쭉 돌아서 가면은 이 방향이긴 한데 B가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향을 더 세게 주는 거겠죠. 그래서 물론 이 아래 R 부분에도 A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을 텐데, 그림 그리기가 좀 난해한데 이렇게 있을 텐데 서로 상충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A도 지금 각도, 화살표의 크기를 보시면은 얘보다 얘가 더 길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자기장을 더 세게 만든다. 그러니까 전류가 B가 더 세게 흐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방향을 만들 수 있도록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A는 밖으로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생길 거고 B는 아래로 꽂히는 방향,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어야 이러한 자기장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보면 전류의 방향은 A와 B에서 같다. 아니죠. 둘이 반대죠. 전류의 세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이거 맞는 말이죠. 디귿,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만을 증가시키면 P의 N극의 회전 각도는 동쪽으로 세타 1보다 더 커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키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는 이게 더 세지는 거죠, 이 힘이. 그러면 이 빨간색 B랑 A가 합쳐진 이 벡터,
자기장의 크기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동쪽으로 세타 1보다 커진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헷갈릴 수 있는 게 그런 개념이 있는데, 만약에 A가 엄청 세져가지고 아예 이 화살표 자체의 방향을 완전히 저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세지면. 그러면 이 나침반은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면 각도가 이만큼으로 변하는데 세타1이 이게 더 커진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이 동쪽으로라는 말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쪽으로 더 커지는 거지 동쪽으로 커지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네요. 다음은 3번이고요. 이제 문제 같은 경우는 A랑 C는 직선 도선, 그리고 B는 원형 도선으로 두고 있어요. 그 다음 A 같은 경우는 색이랑 방향을 전부 다 알려줬습니다. 윗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게 되고, 그 다음에 전류의 크기는 I0라고 줬네요. 그 다음 이제 B랑 C는 방향도 안 알려주고 세기도 안 알려줬는데 표로 줬어요. IC의 세기를 I0 그리고 3I0로 바꿔가면서 O에서의 자기장이 어떻게 바뀌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점은 I0가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이 I0라고 세기는 같은데 방향이 어디 방향인지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한번 잘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문제가 되고,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죠. 문제가 보면 우리는 지금 A랑 B도 모르죠. A는 O에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하긴 할 텐데 B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 와중에 C도 잘 모르겠죠. 이런 경우는 A와 B의 합성 자기장을 그냥 두고 푸는 겁니다. B, A 플러스 B를 잡고 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뚫고 나오는 방향인지는 모르지만 우선 합성 자기장으로 두고 문제를 풀어 나가 보다가 나중에 A랑 B를 다시 한번 결정을 해줘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해서 보면 I0 부분은 하나가 기억으로 숨겨져 있죠. 그럼 이거는 해석이 힘들어요. 거의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냥. 그래서 3I0 여기는 그나마 정보가 더 많죠. 그래서 이쪽을 먼저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 BA 플러스 B라는 합성 자기장이 방향을 모르죠. 방향 모르는데 일단 이 크기만 비교를 했을 때는 얘네랑 BC의 크기가 같을 때 더 크기가 커지겠죠. 만약에 얘네가 반대라면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누가 같은 방향이냐를 물었을 때는 당연히 이 OB0 더 큰 게 합성 자기장과 BC의 방향이 같은 케이스가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BA 플러스 B 플러스 3BC라고 잡을게요. 이제 3I0니까 이게 5B0가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BA 플러스 B에서 3BC를 뺀 거죠. 이게 B0가 되게 돼요. 그럼 이제 케이스 분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아래 거는 어차피 둘 다 플러스니까 절대값을 떼도 되죠. 근데 여기는 몰라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봐야 합니다. BA 플러스 B가 3BC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얘네는 절대값을 안 떼고 그냥 나올 수가 있죠. BA 플러스 B 빼기 3BC가 B0다. 그리고 BA 플러스 B 더하기 3BC가 5B0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둘을 더해주면 2BA 플러스 B는 6B0가 되겠죠. 약분을 해주면 BA 플러스 B는 3B0가 되고 BC는 3분의 2 B0가 되겠죠. BC 이런 상황인데 이게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이 IC의 세기가 I0일 때를 살펴보면 지금 BA 플러스 B가 이미 3B0죠. 그러니까 얘네가 뭐 방향은 모르겠지만 이미 이걸로 3B0고 BC에 의한 영향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얘네가 3B0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 둘을 뭐 빼든 더하든 어떻게 구워 삶아도 적어도 3비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고, 그러면 애초에 여기서 이쪽이 더 커야 되구나, 여기가 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했을 때 6BC가 6B제로가 되겠죠. 그럼 BC는 B제로가 되고 BA 플러스 B는 얼마인가요? 2B제로가 되겠죠.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방향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방향은 어떻게 찾을 거냐 하면 IC의 세기가 I0일 때, 이제 그때를 우리가 기준으로 BC라고 잡았죠. 그럼 BC는 IC가 I0일 때 B0라는 세기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BA 플러스 B, 이 합성 자기장은 고정이죠. 뭐 전류가 변하지도 않고 방향이 변하지도 않고.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I0, 이 케이스가, 이 첫 번째 케이스가 BA 플러스 B랑 BC가 같은 방향이어서 둘 다 플러스인 케이스구나 해서 얘네가 3B0가 된다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이 BC의 방향이 반대인 BA 플러스 B 빼기 BC인 경우는 이 B0에서 B0를 빼는 거니까 그냥 B0가 되겠죠. 해서 기역은 B0가 될 거예요. 문제가 어렵죠. 그래서 기역 선지를 보면 기역은 B0다. 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A를 어떻게 찾을 거냐, A, B는. 자, 지금 IC가 I0일 때 여기에 자기장 영향이 B0라고 했어요. 그럼 A도 I0로 똑같은데 거리는 2분의 1배로 더 작으니까 A의 자기장 BA가 2B0가 되겠죠. 2배가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합성 자기장인 BAB가 2B0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게 가능하려면 BB가 그냥 0이면 돼요. 전류가 아예 안 흘러버리면 BA밖에 없으니까 2B0가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문제에서 B에서 세기가 I, B인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건 아닐 거고, 그럼 BB가 A랑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4B0 이렇게 흐르게 되면은 얘네의 크기가 2B0가 되겠죠. 네, 해서 그럼 이 BB라는 거는 얘네 둘이 반대 방향이구나. 서로 반대 방향으로 2B0 마이너스 4B0 이렇게 흐르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방향을 따로 표시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걸 그냥 4B0라고 두면 되겠죠. 다만 방향이 반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해서 니은에서 O에서 B로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4B0이다.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자, 이거는 방금 전에 우리가 A랑 B의 자기장이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그럼 A는 O에서 지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기 때문에 B는 O에서 밖으로 튀어나오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주게 되면 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방향이죠? 이렇게 흐르면 되겠죠. 해서 시계 방향이다? 아니죠. 반시계 방향이죠. 요새는 시계를 잘 안 써서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설명하면 이제 시계는 이 방향으로 흐르죠. 이게 시계 방향이고 이거의 반대 방향, 이렇게 흐르는 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해서 반시계 방향이겠죠. 우리가 구한 B의 자기장 방향, 아니 전류의 방향은.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4번 문제고, 이제 A랑 B, C 세 개 직선 노선을 올려놓고 그다음 나에서는 그거에 의한 자기장을 거리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의를 해야 할 점은, 지금 보면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양이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보통은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이라고 주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게 반대여서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D의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지점, 좌극한이라고도 부르죠. 왼쪽으로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에서 플러스 방향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 했으니까 얘네들은 자기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장의 크기가. 그럼 A의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되냐? 지금 A랑 가까워지면서 A에 의한 자기장이 무한대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오는 방향이라는 거는 A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가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을 하려면 왼쪽에서 A는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야겠죠. 파란색으로 할게요.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흘러야 A의 왼쪽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3D 이쪽 부분을 보시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들어가는 방향의 발산이고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으로 왼쪽 이 부분에서는 B가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 방향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C 이 4D에 가까워지는 이 지점을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플러스니까. 그래서 C도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 IA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다. 이거 아니죠. 플러스 Y죠. 그 다음 IA가 2I0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에서 얘기를 해주기를 세기가 I0 또는 2I0인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누가 I0고 누가 2I0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볼 거예요. 나에서 지금 최소값이 잘 보면 정확히 ED가 아니고 이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A가 D보다 큰 영역, 이 영역에서 A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게 되죠. 마찬가지로 B도 이 영역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하게 돼요. 근데 얘네의 최소값이 만약에 A도 I0고 B도 I0 아니 또는 뭐 2I0, 2I0 이런 식이었으면 정확히 가운데에서 이 ED에서 최소값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은 A랑 더 가까울 때 최소값이 형성이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B랑 가까워졌을 때가 A랑 가까웠을 때보다 더 들어가는 자기장이 세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B랑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이 더 강해져야 한다. 그 말은 A가 전류가 더 약해야 된다는 말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A가 I0고 그럼 B는 이거보단 커야 되니까 2I0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IA는 그냥 I0예요. 이제 그걸 마지막으로 IB랑 IC랑 같냐. 자,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자, 여기선 그냥 사실 가정을 하고 계산해 봐야 돼요. 만약에 얘가 I0라고 칩시다. I0라고 치면 우리는 제일 계산하기 편한 이 0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자, 0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을 B0라고 둘게요. 이거를 B0 그리고 방향은 밖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뚫고 나오는 방향. 일단 B에 의한 거는 거리가 지금 원래 D에서 3D가 됐으니까 3배가 됐어요. 3분의 1이고 전류는 2I0죠. 2배가 됐으니까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서 3분의 2 B0가 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을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C. 자, I0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은 거리가 4배가 됐고 I0니까 4분의 1 B0 그리고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들어가는 애들을 더해주면은 12분의 8 더하기 3 해서 12분의 11 B0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그럼 지금 A가 B0로 나오는 게 더 크죠. 네, 나오는 건 B0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12분의 1 B0만큼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되게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플러스죠. 0일 때. 근데 문제에서 이제 플러스면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I0가 아니라 2I0여야 한다. C는.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이 됩니다. 정답은 D급. 근데 이제 5번 문제고 문제가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처음 봤을 때 참 갈 때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A에는 I0 그리고 B는 안 알려줬고 C는 2I0가 흐르고 있다.
그 다음 A는 방향을 알려줬네요.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이게 원이랑 정삼각형의 외접원을 줬어요.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배우는 기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외접원의 성질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다 그었을 때 정육각형이 나오죠. 원은 네, 이런 식으로 긋게 되면 정육각형이 나오고, 정육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의 각도가 한 각도가 120도예요. 여기가 120도예요. 120도인데 지금 이렇게 원이랑 잇게 되면은 아까 여기 있었던 120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기가 60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60도가 되고, 그래서 삼각형은 세 변의 세 각의 합이 180이기 때문에 여기도 자연스럽게 60도가 됩니다. 자,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이고, 그 상황에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지금 여기 이렇게도 정삼각형인데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 이 60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누게 돼서 여기가 또 30도가 돼요.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를 봤을 때 지금 이 삼각형을 봤을 때 여기가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삼각형의 특수각이죠. 특수각이고, 그러면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의 비율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이걸 좀 지워주고, 여기 길이를 2D로 잡는다고 치면 여기 길이는 D가 되고, 여기 길이도 D가 되고, 여기 길이도 D가 되고, 그리고 여기 길이도 D가 되고, 표시해 놓을 수 있는 거 다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 이만큼이 D가 되고, 이만큼은 2D가 되고, 이만큼도 2D가 된다. 자, 이거를 표시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점에서 가까워 보이는 건 D고 멀어 보이는 건 다 2D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난잡하니까 잠깐 지워둘게요. 네, 지워놓고 다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A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고, 일단 먼저 P를 한번 볼게요. 자, P는 일단 B랑은 D만큼의 거리가 차이가 나고 A랑은 2D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C, 도선 C 여기랑도 2D만큼 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점 O에서 A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자기장 세기가 B0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도 D입니다. 그래서 그럼 I0가 거리가 D인 지점에 만드는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되는구나 를 기준으로 잡고 나머지를 B0에 대해서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P에서 A는 어떤 자기장을 주냐, 일단 튀어나오는 방향이죠. 지면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이고, 거리가 2D에다가 I0니까 2분의 1 B0가 돼요. P에서는. 그리고 뚫고 나오는 방향이겠죠. 그 다음 이제 B랑 C가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B는 IB라고 해서 이제 세기 자체도 안 알려주고 방향도 안 알려줬지만 C는 그래도 EI0로 힌트를 하나는 줬으니까 C를 먼저 분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만약에 C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쳐볼게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은 P에서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을 해주겠죠, C가. 근데 거리가 2D인데 전류의 세기도 EI0니까 그냥 B0가 될 거예요, 나오는 방향으로. 그럼 문제 표에서 위치 P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3B0라고 했는데 지금 얘네 둘만 둬도 2분의 3B0잖아요. 그럼 B에 의한 영향은 고려를 안 했을 때 2분의 3B0인 거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을 더하게 되면 적어도 2분의 3B0는 아니게 되겠죠. 그러니까 C의 방향은 이게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전류가. 그래서 이게 뚫고 나오는 방향이 아니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B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일단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2분의 1 B0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요, 자기장이. 그러면 B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B가 P한테 만들어주는 자기장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이거나 또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2B0 여야만
얘네가 자기장의 세기가 P에서 2분의 3B0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1번 케이스부터 먼저 해볼게요. 자, 1번 케이스. B가 저기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를 보내준다. 그리고 거리가 D니까 이러면 I0가 흘러야겠죠. 그래야 B0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형성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그때 이제 Q를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제 우리가 B의 방향을 똑바로 잘 잡은 거겠죠. Q는 지금 보시면 A랑은 거리가 얼마냐? A랑은 거리가 이만큼이고 이게 2D죠, 2D. 그럼 여기서 A의 자기장의 영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2분의 1 B0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B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길이가 되죠. 그리고 이것도 2D겠죠. 그래서 B의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얘도 똑같이 2분의 1 B0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 주겠네요. C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거리가 되겠죠. 이만큼이 거리고 여기가 D죠, D 이번에는. 근데 얘네들은 전류가 2I니까 2B0 그리고 뚫고 나오는 방향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셋 다 더해주면은 3B0가 나오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P랑 Q에서가 같냐. 자, P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얘가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생기게 되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 Q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이라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 5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B0냐. 자, 5 한번 구해봐야 되고, 셋 다 거리가 D예요. 이번엔 D죠. 네. A 같은 경우는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 만들어 줄 거고요. B 같은 경우는 얘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네요.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2B0 되겠죠. 네, 뚫고 들어가는 방향 X. 그럼 셋 다 상쇄되면서 그냥 0이 됩니다. 0.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마지막 기억. 그럼 R에서는 어떻게 되냐? 자, R 같은 경우 A는 거리가 D죠, D. 그러면 A는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거리가 이만큼이죠. 이만큼이고 이만큼이 D예요. 그러면 2D죠, 2D. 2D가 돼요. 2분의 1 B0고 방향은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C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거리가 되고 거리는 2D겠죠. 2D고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전류가 2I의 거리도 2D니까 B0만큼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을 해주게 돼요. 그럼 이거 빼주면 2분의 3 B0 되겠죠.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해서 이거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6번이고요. 문제가 독특해요. 일단 ABC 직선 도선을 수직으로 X축상에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PQR이 순서대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예요. 그 다음에 문제를 쭉 읽다 보면 AB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A랑 C는 I0라고 알려줬는데 이제 B는 IB라고 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A는 전류 방향을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줬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P는 자기화가 되어 있지 않고 Q와 R은 자기화가 되어 있다 했어요. 자, 강자성체, 반자성체, 상자성체에서 자기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은 자기장이 0이란 소리죠. 외부 자기장이. 그래서 이 P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0이 돼야 되고 Q랑 R에서는 외부 자기장이 0이 되면 안 돼요.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죠. 얘네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B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도 모르고 전류의 방향도 모르니까 정보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C, 그나마 전류의 세기라도 아는 C를 잡고 방향을 한번 정해볼 거예요. C가 만약에 안으로 들어가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었다고 친다면 A가 P한테 주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 자기장이 0이 돼야 되니까 I5짜리가 지금 이 한 칸일 때 주는 자기장을 B0라고 해볼게요. 그럼 아랫방향으로 A는 B0만큼을 주게 되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I0로 똑같은데 이게 3칸이죠. 3칸이면은 3분의 1 B0가 될 거고 그 다음 방향은 윗방향이 되겠죠.
3분의 1 b0가 됩니다. 그럼 b가 여기서 0을 만들어 주려면 b는 이 윗방향으로 3분의 2 b0를 줄 수 있는 전류를 가져야 하죠. 그러면 일단 이 방향을 맞춰주면은 b는 아래로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하겠죠. 그 다음 q를 보시면 q는 a에 의한 자기장이 거리가 3배가 됐죠. 그러면 3분의 1 b0가 될 거예요. 그 다음 c 같은 경우는 원래 3칸에서 지금 1칸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윗방향으로 b0가 되겠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똑같죠, 거리가. 그러니까 방향만 바뀐 상태로 3분의 2 b0가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네는 외부 자기장이 0이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기랑 여기가 0이 돼버리죠. 상쇄가 되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C가 들어가는 방향이 아니라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졌어야 됐다는 거죠, 자기장이. 그럼 다시 이 P에서의 자기장을 다시 적여주면은 A에 의한 게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B0, 그리고 C에 의한 게 여기서도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이 되겠네요. 이제는 3분의 1 B0. 그럼 B가 만들어줘야 되는 게 3분의 4 B0가 되겠죠. 그럼 일단 B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I가 지금 A가 같은 거리에서 B0인데 A가 I0죠. B는 그거의 3분의 4배가 돼야 되니까 3분의 4 I0가 돼야 돼요. 네, 이러면 이제 분석이 다 끝난 거죠. 기억, B가 I0보다 크다. 네, 3분의 4죠. Q가 놓인 지점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 마이너스 Y냐. 자, Q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A가 주는 자기장은 아랫방향이겠죠. 그리고 B도 아랫방향으로 주겠죠. 그리고 C도 아랫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Y 방향 맞죠. 그 다음에 R, 디귿에서 Q와 R이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가 되냐고 물어봤는데 일단 Q는 상자성체니까 외부 자기장이 지금 토탈 다 합치면 아랫방향이죠. 그래서 얘는 아랫방향으로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화가 돼요. 근데 R 같은 경우는 반자성체여서 외부 자기장의 반대로 자기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R의 방향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이 위로 올라가는 방향일 거고 B0일 거예요. 거리가 같고 거리가 한 칸이고 I0니까. 그 다음 B에 의한 거는 이 아랫방향으로 생기게 되고 거리가 하나, 둘, 세 칸이죠. 세 칸이니까 B0, 원래 이제 얘네가 한 칸일 때 3분의 4 B0니까 이제 9분의 4 B0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 A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고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죠. 이게 5분의 1 B0가 되는데 이제 얘네 둘을 더해도 지금 이 B0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토탈 윗방향의 외부 자기장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제 반자성체니까 얘네는 아랫방향으로 자기화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입니다. 정답은 5번.